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인생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은 딸의 출산을 도와주러 미국에 가는 선희 씨가 공항에서 우연히 첫사랑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윤선희는 거실 창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새벽 어스름이 퍼지는 동네는 고요했고 그녀의 손에는 미국행 항공권과 여권이 쥐어져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로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고 고요한 거실에는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려왔다. 이제 곧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이 도착할 시간이었죠. 선희는 작은 캐리어 손잡이를 쥐며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을 바람이 찬 기운을 품고 있었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묵직했어요. 어쩌면 이 비행은 단순히 딸의 출산을 돕기 위한 여정이라기보단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탈출이자 쉼표 같은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선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리무진 버스는 정시에 도착했고 선희는 문 옆 좌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풀려나듯 흘러가고 있었고 그녀의 눈도 점점 감겨오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옆자리에 조심스레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숨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낯익은 옆모습, 반백이 된 머리칼, 날렵한 코선,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한 눈빛이었어요. 김정우. 그 이름은 마음속 깊이 묻어둔 채로 오래전에 떠나보낸 첫사랑이었죠. 그가 지금 이 순간 그녀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도 그녀를 알아본 듯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희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디 가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단단해졌지만 어딘가 여전한 울림이 있었어요. 선희는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곧 아이를 낳아요. 그쪽은요? 정우는 시애틀에서 의사 일을 접고 이제는 은퇴하고 지낸다고 했어요. 이번에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선희는 그가 왜 갑자기 떠올랐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그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조용히 울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 우연한 만남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몇 마디 더 주고받았지만 긴장감과 조심스러움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공기처럼 감돌았어요. 선희는 그저 시간에 맡기듯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은 여전히 그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을 여자라고 느낀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죠. 공항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오래전 끝났다고 생각한 이야기가 다시 열리는 시작인지 선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새벽은 그녀의 인생에 작지 않은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여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여행객 사이에서 선희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우는 그녀 곁에 그대로 서 있었죠.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도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공기 속엔 묘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어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따뜻한 거 하나 드시죠. 이 새벽에 속이 허하잖아요. 선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피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이 대화를 끝내기 싫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두 사람은 게이트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밖으로는 이륙을 기다리는 비행기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은 그들 사이와는 다르게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편지 못 받았나요?
선희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지요? 어떤 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우는 허공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선희 씨 집 앞 우체통에 넣고 갔어요. 내가 미국 가면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막연했죠.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근데 이후에 소식이 없어서 그냥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선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20대의 마지막 봄, 갑자기 사라진 사람에 대한 기억만이 마음에 남아 있었죠. 그가 먼저 떠났고 자신은 남겨졌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우의 말은 전혀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편지나 전화 같은 거 전부 가로막았을 거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죠. 그 시절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혼자였거든요. 내 인생도 사랑도 엄마 허락 없이는 안 됐어요. 정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공감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 깊게 선희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마치 그동안 흐르지 못한 시간들을 침묵 속에서 천천히 따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움과 후에 잃어버린 기회들이 컵 안에 검은 물처럼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선희가 먼저 일어섰죠. 잘 가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우는 웃으며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시애틀에 있습니다.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좋은 커피집 있어요. 그가 사라진 뒤 선희는 천천히 그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묵직하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서히 저려왔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끌며 출국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남긴 커피 향처럼 정우는 다시 선희의 마음속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애틀에 도착한 첫날 밤 선희는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깊은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딸 민정은 출산을 앞두고 많이 예민해져 있었고 사위는 특유의 미국식 거리감으로 무던하게 그녀를 대했죠. 적응하려 했었지만 선희는 이 집 어디에도 진짜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딸의 소파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 공항에서의 정우의 얼굴, 따뜻했던 커피 한 잔. 그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이 들어 느끼는 감정이 이토록 명확할 줄은 몰랐어요. 말없이 가라앉던 감정이 늦은 밤 조용히 다시 떠오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오후 딸이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 선희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부드럽게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젊은 부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김정우. 내용 선희 씨, 시애틀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이 근처에 맛있는 브런치 카페가 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대접하고 싶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웠고 또 설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고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조용히 무릎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은 채 바람 소리만 들었어요. 그 감정이 진짜인지 혹은 잠시의 외로움 때문인지 스스로를 시험하듯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선희는 결국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좋아요. 시간은 제가 정해도 될까요? 정우의 답장은 짧고 단정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다릴게요.
그들의 재회는 수요일 다운타운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오래 묵혀둔 립스틱을 꺼내 들었어요. 거울을 보며 웃는 얼굴을 연습하기까지 했죠. 마치 오랜만에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일어나며 반가운 얼굴을 지었죠. 선희 씨,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훨씬 편해 보이세요. 그는 말투 하나까지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선희는 어색한 듯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까진 정신이 없었어요. 여긴 날씨도 다르고 공기조차 낯설어서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에 못다한 이야기들, 부모 때문에 가로막혔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삶까지. 웃기도 하고 잠시 눈물을 훔치기도 하면서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의 대화가 여전히 잘 맞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은 훌쩍 흘러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걸까? 그 순간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희 씨, 혹시 이번 주말 스노클미 푹푹 보러 가실래요? 아주 멋진 곳이에요. 시애틀 오셨으면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여행의 초대처럼 들렸지만 선희는 그 안에서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괜찮으면 가보죠. 요즘 같은 날엔 바람도 쐴 겸요. 그렇게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시작된 감정의 흐름. 선희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정우의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늦가을을 지나 겨울로 향해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조용히 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스노컬미 폭포는 생각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굽이치는 물줄기가 절벽 아래로 힘차게 떨어지며 안개처럼 퍼지고 있었고 선희는 그 앞에서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이런 곳을 살아생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이자 옆에 선정우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데려온 거죠. 좋은 건 나누고 싶어서요.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흘러내렸고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주변엔 커플과 가족단이 관광객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만의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걷기만 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폭포 가까이 다다랐을 때 정우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한국 떠나던 날 선희 씨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선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요. 사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아서 계속 현관문만 쳐다봤어요. 그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 인연도 제 감정도 다 거기서 멈춘 줄 알았어요. 정우는 입술을 다문 채 가방에서 조그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엔 젊은 날의 선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 그때 가져간 거예요. 지금도 제 수첩에 끼워 다녀요. 선희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참 이상하네요. 누군가에게 잊히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가슴을 먹먹하게 하다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폭포를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우린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전
늦게라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게 시작이든 끝이든 가네요. 그 말에 선희는 마음 한 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려줬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그 감정이 유효하다는 고백.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면 아마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껏 외면한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녀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외면한 건 시간이 아니라 서로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서로를 바라보게 된 거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늦게라도 서로를 마주본 거라면 조금은 덜 아플 수도 있겠네요. 그날 저녁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지금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기분이구나.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 건지. 잊고 살았던 거였구나. 그녀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웃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평온한 일이란 걸 지금 처음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딸 민정의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집안은 점점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선희는 새벽까지 이유식 만들기 영상도 보고 세탁기 앞에서 아기 옷을 하나하나 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딴 데 있었습니다. 한 손엔 젖병을 들고 다른 손으론 정우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죠. 요즘 들어 정우와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시애틀의 단풍은 어느 거리에서 제일 예쁜지, 그리고 혼자 사는 삶이 어땠는지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로 말이죠. 선희는 자신이 그렇게 웃고 있는 얼굴을 거울로 볼 때마다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민정이 우연히 선희의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우라는 이름. 민정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요즘 계속 문자가 오시던데. 선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인데 우연히 공항에서 만났어. 이 근처에서 산다고 하더라.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저녁 식탁 위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도와주러 온 거 맞죠? 물론이지. 왜 그렇게 묻니? 그럼 제발 정신 좀 다른데 팔지 말아줘요. 지금 엄마 도움 절실한 사람 저예요. 그 말에 선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정은 분명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엄마 오신다고 해서 너무 든든했어요. 근데 요즘 엄마 모습 보면 다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희는 차마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었단다. 너랑 내 아빠한테도 늘 뒷전이었고 누구한테도 존중받지 못하고 살았거든. 근데 정우 씨는. 민정은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미국이고 저는 출산 앞두고 있는데. 그날 밤 선희는 딸아이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수십 번 망설였지만 결국 조용히 거실로 돌아섰습니다. 정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걱정되네요. 선희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따라가도 되는 걸까? 엄마로서의 책임, 딸에게의 미안함,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에 대한 감정. 그 모든 게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정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죠. 늦게라도 서로를 바라보게 된 거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따뜻한 말보다 민정의 상처난 표정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선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나는 정말 좋은 엄마였을까? 새벽 3시 갑작스러운 진통에 민정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정신없이 달리며 민정의 남편은 수속을 밟았고 선희는 양손을 덜덜 떨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여기 있잖아. 괜찮을 거야. 선희는 손끝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연신 되뇌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환하게 켜졌고 민정은 고통에 찬 얼굴로 들것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긴급 제왕절개 수술. 예상보다 빠른 전개였습니다. 의사는 짧게 말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초산이고 진행이 갑작스러워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는 온몸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정우와 점심 약속이 있었지만 선희는 당연히 병원에 남았습니다. 잠시 후 정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세요? 혹시 무슨 일 생기셨어요? 딸이 응급수술에 들어갔어요. 병원이에요. 오늘 약속 못 갈 것 같아요. 정우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 병원입니까? 지금 갈게요. 하지만 선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지금은 안 돼요. 전화를 끊은 뒤 선희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일 틈도 없이 선희는 민정의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들듯 했습니다. 민정을 낳던 그날의 자신, 친정엄마의 얼굴, 민정이가 처음 엄마라고 말하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고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정의 남편도 울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감정이 뭉쳐져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민정은 무기력한 얼굴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그렇게 말해서.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지. 엄마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 민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요.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선희는 처음으로 정우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민정이 아기를 낳았어요. 엄마가 되는 게 이렇게도 복잡하고 두려운 일이었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정우 씨, 우리 잠시만 시간을 두는 게 어떨까요? 감정이 커질수록 제가 더 미안해져요. 지금은 가족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는 그 다음날 작은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생명이 왔네요. 당신도 딸도 모두 참 잘해내셨어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카드엔 정우의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병실 창가에 섰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들이쳤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겠네요. 당신 덕분에 잃었던 제 자신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선희의 비행기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사위는 마당에서 작은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아기의 손가락을 살며시 잡고 속삭였습니다. 너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단다. 고마워. 너로 인해 할머니도 조금 더 단단해졌단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공항엔 어떻게 가실 거예요? 사위가 모셔다 드린대요.
아니야. 엄마 친구가 와준다고 했어. 마지막 인사, 그건 나도 하고 싶어서. 민정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마음 잘 알아요. 대신 마음만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선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이제야 내가 날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엄마도 그저 여자로서의 감정만 앞세우진 않을게. 집 앞 정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선희를 보자 한 걸음에 다가왔지만 예전처럼 손을 내밀진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오셨네요. 잘 지내셨죠? 덕분에요. 그리고 고마워요. 꽃도 잘 받았어요. 아기도 딸도 건강하고요. 다행입니다. 그날은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전화도 계속 못 드리고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공백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수화물을 내려놓고 정우와 마주섰습니다. 사실 오늘 공항 오는 길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요. 당신을 다시 봤을 때부터 계속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 이후 매일 당신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선희는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제 딸과 손주 그리고 제 삶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모른 척하면 언젠가 후회할 것 같아요. 정우는 허공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다운 선택이에요. 저도 당신을 기다리면서 다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이 언젠가 끝나더라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요.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책 꼭 읽고 싶네요. 제 이야기라면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물론이죠. 절대 과장 없이 그대로 담을 겁니다. 방송 안내가 울리고 선희는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미국에 오게 되면 아니면 제가 한국에 갈 수도 있겠네요. 그땐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해요. 그 말에 선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땐 꼭 따뜻한 커피 마셔요. 비행기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본 선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만남, 잠시 스쳐간 인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삶은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던 시간들을 벗고 이제야 온전한 이름 윤선희로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 햇살이 구름을 뚫고 선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시니어 인생 극장에서는 우리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바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인생 극장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자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